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사면 패키징이고요. 사면 패키징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면 패키징은 패키징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품을 만들고 있는 사면 패키징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유가와 각 나라 주요 제조업 지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에 대한 것들부터 먼저 보게 된다면은 일단 유가는 4월 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날보다 0.32% 상승하게 되면서 배럴당 85.43달러에 거래를 마쳤었고, 같은 날 런던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48% 오른 배럴당 89.3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서부 텍사스 원유는 이제 85.75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이제 원유에 대한 재고가 증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유가가 상승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유가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통해서 감산 기조를 재확인하게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 대한 제조업들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이 3월 글로벌 주요국들에 대한 제조업 PMI가 다시 한번 확장 국면 증세로 들어가고 진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0.3으로 17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고, 중국은 50.8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지난 9월 이후로 처음으로 경기 확장 국면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비자 심리 지수도 2021년 3월 이후로 최고치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매크로 지표들이 이제 조금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 업황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미국과 중국 쪽과 다르게 유럽의 경우는 제조업 PMI가 위축 국면이 계속이 되고 있고, 유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최종 가격 제품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유럽 쪽에서 이 PMI가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유가도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 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 동향이 어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이 주요 국에서 이 제조업 PMI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경기가 확장 국면에 이르게 된다면은 일단 이 저렴한 이제 일반 포장재로 쓰일 수 있는 이 PET나 섬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폭이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이 패키징 산업을 하는 이 사면 패키징에 대한 매출액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 PET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사면 패키징 같은 경우는 이 PET에 대한 가격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24년도 뭐 1분기부터 바로 매출액이 증가할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PET 가격이 이제 2024년도 1월 1일 900달러 기준보다는 약 20달러 정도 상승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 측면은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 나라에 대한 제조업도 이제 상승하고 있고 경기도 점점 확장 국면으로 취직하게 되면은 이 패키징 산업과 연관이 돼 있는 식음료 사업과 이제 생활용품과 이제 각종 포장용기에 대한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PET에 대한 상량이 증가할 수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 산업 패키징에 대한 매출이 24년도보다는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유가가 불안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PET에 대한 이 원재료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제품 가격도 여전히 아직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진 않지만은 이 PET에 대한 원재료 가격도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하락을 해주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마진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위험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삼양 패키징에 대한 영업이익도 이제 23년도만큼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이 사면 패키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면 패키징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이 15,000원 부근에서부터 이제 반등이 오게 되면서 이제 18,000원 부근까지 상승했지만은 이 18,000원 부근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장기 이평선인 120평선 부근과 이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제 강한 저항 부근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한 번에 뚫지는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저항 부근이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소폭 눌림이 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이평선에 대한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이 5평선부터 120평선까지 점점 한 곳으로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일봉에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일봉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이 18,000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 소폭 눌림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60평선이 살아는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죽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단기 이평선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20평선이 하락하게 되고 20평선이 하락하게 되면서 60평선과 데드크로스가 나게 된다면은 이 중기적인 추세선인 60평선이 이제 완만해지면서 다시 하방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큰 상승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이 하락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60평선이 살아있는 있기 때문에 약간 반등 정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17,000원 부근과 이 16,500원 부근에서는 소폭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17,500원과 17,700원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소폭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큰 상승보다는 제가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16,500원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이 16,500원 부근들을 최종적으로 이탈하고 이제 16,000원 부근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 어떤 대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사면 패키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